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드디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을 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게 웃어야 될지 아니면 어찌나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공중파 거의 없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관종이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 끄는 걸 특히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럴 때, 대중의 관심이 사라질 때 조용히 스멀스멀 단계적으로 펌핑이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계단식 펌핑이 아닌 초기에는 거의 보면은 단계적 펌핑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단계적 펌핑은 이평선의 저항 구간에서 탁탁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동 평균선의 저항 구간을 보면 3만불, 35,000불, 그리고 42,000달러 정도 이렇게 이평선에 딱딱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베어가 끝나고 불마켓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씩 오르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3만불, 35,000불, 42,000불 이렇게 탁탁탁 이평선에 걸리는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쯤 되면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에 나오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또 오른다,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신규 투자자들은 42,000에서 45,000 구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발판을 잡고 상승 모멘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42,000불 정도 되면 제가 영상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 정리가 됩니다. 코인 정리가. 내 생각에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돈은, 이런 코인들, 이런 돈들 1년이 넘은 하락장을 맛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1년이 넘게 계속 유튜브를 보시면서 지식이 높아져 버렸어요. 어떤 코인이 괜찮은 코인이고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 코인인가를 정확히 이제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구간이 이제 42,000불 정도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 기준. 비트코인이 42,000불 정도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알트코인,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알트코인들의 평단에 가까워지니까 그때쯤 이제 손해보지 않고 이제 매도를 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에게 탑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쯤 신규 자금이 같이 들어오면서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겠죠. 어쨌든 게리 겐슬러가 지금 대량 난감. 그런데 청원서에 서명을 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대중들의 생각은 비트코인은 사면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내용을 한번 잠깐 봐보면 게리 겐슬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직위에서 제거하려는 새로운 계획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인내심이 끝난 것 같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꼴을 못 보겠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CFTC 상품거래위원회죠. CFTC 수장과 현 SEC 수장이 아주 지금 말들이 많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법률 집행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대중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는 그들의 음모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까지는 거의 19,000명 정도가 청원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특정 수의 서명을 요구하진 않지만 10만 명의 서명에 도달하면 미국에서 청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조금만 더 참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슈가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CFTC 의장이나 게리 겐슬러나 신경이나 쓸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송, 민원, 재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지금은 거의 즐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생이 아마 재판이고 소송일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건 SEC의 승소였죠. 그리고 합의금을 삥 뜯고, 거의 모든 SEC의 재판은 결국 합의금이었어요. SEC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합의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재원의 거의 90%를 수많은 기업에서 삥을 뜯는 합의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돈이겠죠. 내가 이쯤에서 봐줄 테니까 벌금 이 정도만 내.
그러면 해결해줄게. 그게 뭐 지금까지 권력자 권력기관들 행태였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들이 특정 기관을 괴롭힌다고 해서 세상이 뭐 많이 변하겠습니까? 똑같죠. 그들은 어쨌든 그런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규제기관이라는 곳이 어쨌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게리 겐슬러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토큰을 증권이라고 부르는 SEC의 보다 공격적인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업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쨌든 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런 청원서에 사인을 하는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면 어쨌든 조금이나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했기 때문에 SEC의 규정을 싫어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이 어쩌면 그냥 소리가 나지 않은 아우성일 뿐일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꾸준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지금 이슈는 암호화폐 쪽에서는 리플과 SEC 소송이다. 이 소송 결과가 결국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소송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긴 하죠. 이해도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게리 겐슬러 전임 SEC 의장이 그가 옷을 벗기 하루 전에 XRP 소송을 걸고 퇴임을 했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취임을 했고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력들이 리플에서 미 바이든 정부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에 있었던 인력들이 XRP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게 참 재밌는 광경인지 어떤 음모론이 있는지 제가 어제 오후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인문학적 이런 철학적 요건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리플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쏙쏙들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코인이에요. 그만큼 음모론 그리고 말이 굉장히 많은 코인이고 여러분들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을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가장 저성장할 수 있는 코인을 선택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말 많은 놈이 효자노릇 하더라고요. 아무런 이슈도 없고 관심 밖에 있는 코인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리플이 지금 어쨌든 SEC와 소송 중에 있지만 리플과 똑같은 잣대로 봤을 때 리플만 어떤 제재나 규제를 받아야 될까요? 똑같은 잣대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들이 다 지금 불려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기반 회사인 XRP 리플을 SEC가 점 찍어서 지금 거의 1년 8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면 20개월여 동안 이렇게 한 코인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기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출한 문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량이라 하더라고요. 그 문서를 사라레폰 판사가 보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로 그들의 지연 전술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분명 그 내막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리플을 증권으로 판명을 하고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코인이었다면 충분히 그 전에 가능한 일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정확히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뭔가를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 맞닥뜨렸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플 XRP에 관한 뉴스들이 뜨면 제가 그렇게 막 관심 갖고 여러분들께 그 데이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런데 가장 큰 틀은 어쨌든 분명히 SEC나 미 재무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리플 XRP를 두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뭔가 이슈를 발표해야 되는 그 시점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리플의 어떤 큰 틀이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SEC와의 소송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이벤트가 없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란 거죠. 그리고 재판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결국 비트코인과 함께 갈 거라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 가고 있는데 리플 혼자 상승하지 않고 바닥에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비트 흑공에 따라서 전체 알트코인이 움직일 때 리플도 같이 움직이고, 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리플도 같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 코인을 타고 있는 게 더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이건 뭐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코인은 99%, 99.45% 정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소비자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결국 수많은 이 코인 중에 제가 자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되뇌이고 했던 그런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리플이 혼자 다 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코인은 제 생각에는 결국 뭐 디파이도 중요하고 NFT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중요하지만 결제의 도구예요. 통화의 수단. XRP의 X가 여러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X라는 그 의미가 화폐의 단위예요. 화폐. 그러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결국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엄청난 무기들을 계속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이더리움 기반화의 그 수많은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을 하려고 나온 건데, 그냥 그것만 하는 코인을 선택을 할 거니 아니면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을 선택을 할 거니, 그 차이라니까요. 결국은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다목적,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동네 슈퍼가 사라지고 동네 마트가 사라지고 대형 마트가 생겼죠. 대형 마트들도 이제는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쿠팡이 생겨버렸잖아요. 이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해하지 않는 이 시민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 그냥 이거 무조건 뜬다, 돈 된다, 몇 배 오른다, 이런 거에 현혹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지식이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또 요거 하나에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오늘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고 밥도 맛있는 거 드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